안녕하세요. 전환시대 농촌 후기를 책 이야기하는 박상일입니다. 오늘은 둔봉마을이 새 활력원이다 편 6번째, 지방 소멸론의 불편한 진실을 방송합니다. 주제 방송에 앞서서 지난번에 나간 농촌 혁신을 수렁에 빠뜨리는 오적 방송을 간추려 봅니다. 쇠락해가는 농촌을 되살리자고 많은 농촌 혁신 정책들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대부분 바늘 허리에 실 묶는 듯 겉돌기만 합니다. 이는 농촌 혁신의 오적 때문입니다. 신발에다가 발을 맞추라는 보조금, 주민들을 동원 대상으로 여기는 공직문화, 토세력 배불리는 개발주의 행정, 주민과 동떨어진 행정중심 자치분권, 주민 수기를 죽이는 공모주의 행정이 그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지방 소멸론의 불편한 진실 이야기문을 엽니다. 여러분은 지방 소멸론이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저는 머리에 둥기를 맞은 듯 충격이 컸습니다. 소멸이라는 말이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그렇다면 지방 소멸론은 진실할까요? 제가 젊은 시절 기자를 할 때 사실과 진실에 대한 논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엔 사실이지만은 진실이 아닌 게 참 많습니다. 왜일까요? 사전적으로 보자면은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진실은 거짓 없이 참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존재한 사실을 말할지라도 진실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실은 사실들의 연계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들의 앞뒤 맥락이 살아 있어야만 진실이 성립되죠. 농촌 인구 과소 현상을 두고 지방 소멸이라는 극단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방 소멸론이 진실한지 캐기 위해서 농촌 인구 과소 현상의 원인과 과소의 특성 등 앞뒤 맥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국 지역들이 인구전쟁을 벌이면서 합계 출생률이라는 말이 크게 뜨고 있죠. 2023년 전국 합계 출생률 순위를 보면요. 1위는 영광군, 2위는 강진군, 3위는 위성군 순이고 1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농촌 지역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합계 출생률 하위 순위를 보면요. 하위 10개 지역은 다 대도시고 그중 8개는 서울의 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의 합계 출생률은 무려 3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지방 소멸론에서는 가임 여성 인구를 핵심 요소로 꼽는데 아이를 서울보다 3배나 많이 낳는 농촌 지역은 소멸된다 하잖아요. 반면에 아이를 농촌보다 3분의 1밖에 낳지 않는 서울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최근 10년간 이 전국 6대 대도시 인구 이동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서울을 제외한 지방도시는 모두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소 요인을 뜯어보니까 지방도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게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시와
농촌 지역의 과소 현상은 지방도시와 농촌 지역 안의 문제보다는 인구를 빨아들이는 수도권 빨대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는 또 이상한 게 있죠.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사간 가임 여성이 서울 쪽으로 가기만 하면 출생률이 뚝 떨어집니다. 이 농촌은 경제적으로는 좀 달리지만은 애 낳고 살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은 서울로 이사 가면은 집값, 경력 단절, 양육비 등 이런 부담 때문에 애를 낳기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촌 젊은이들이 일자리 저하로 서울로 빨려 나가면은 서울이 과밀화되어 서울 출생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농촌 인구 과소화 현상은 서울이라는 인구 빨대의 원인이 있는 것이고, 이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실패에서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농촌 인구 감소 후 원인 진단을 감춘 채 농촌 소멸만 말하는 걸까요? 지방 소멸론자들의 소멸 논리도 이상합니다. 그 소멸론자들은 정점 인구 대비 인구가 50% 이상 감소하면은 소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논리를 해남군에 포개해 보면요, 해남군은 1968년에 23만 3천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쭉 빠져나가다가 1992년엔 정점 인구의 50%인 11만 5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소멸 현상에 접어든 거죠. 게다가 그 후로 인구가 계속 줄어서 2025년엔 정점 인구의 4분의 1 가깝게 줄었습니다. 이걸 지방 소멸론자들은 논리대로 분석해 보면은 해남군은 이미 소멸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남군의 513개 마을 중 한 곳도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지방 소멸론자들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탈출하는 푸시 단계가 고위험 단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농촌 인구 이동은 1970년대, 80년대에 가장 성행했잖아요. 그때가 고도 성장기였고.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덜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에다가 소멸의 잣대를 대는 걸까요? 농촌 사정이 바꿔져서 그런 게 아니라 고도 성장기와 저성장기의 수도권의 차이가 바뀌니까 소멸 잣대를 받겠다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방 소멸론자들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첫째로 한국과 일본의 지방 소멸론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방 소멸론은 일본 총무장관을 지낸 마사다 히로야가 2014년에 발표했죠. 마사다는 평생 건설부에서 일하는 관료 출신으로서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 발전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뼛속까지 건설과 발전론이 박혀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도시 소멸론자들은 어떨까요? 모두 도시 건설 분야 전문가들입니다. 게다가 지방 소멸론 국가정책은 국토연구원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이 일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토연구원은 대한민국 토목건설의 싱크탱크잖아요. 그리고 국토부는 토목건설 중심부처이고요. 이 자치분권을 관장하는 행안부가 있고 농촌정책을 맡는 농림부가 있잖아요. 지역문제와 농촌문제를 연구하는 지방행정연구원이 있고 농촌경제연구원이 있는데 왜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이 나서는지 이상하지 않나요? 두 번째로 지방소멸론자들은 모두 도시관점의 성장 발전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끊임없이 성장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세상을 축소사회라고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사회 전반을 축소사회 흐름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장 발전론자들은 고성장 시대 단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구시대 잣대를 대려고 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도시에다 성장 발전의 잣대를 대고 농촌을 도시의 부속품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멸론자들은 인구가 줄면은 농촌이 파탄해 준다고 하죠. 과연 그럴까요? 제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의성군 통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의성군 인구는 이때 5년 동안 9.2% 감소했는데 지역 총생산은 12.8%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감소한 인구를 더 씌워보니까 1인당 총생산은 2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는 의성군의 인구 감소가 농촌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인구 감소가 도리어 농촌 소득 증가의 효자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 식량 생산 기지인 농촌이 소멸될 거란 말은 타당성이 없고 진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농촌 지자체가 소멸될 것이라는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소멸론을 말하는 것은 농촌에다 지방 소멸론 멍해를 씌우려 한다는 의심을 살만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지방 소멸론이 진실하다고 믿습니까? 이 자치분권 전문가들과 농촌 지자체 관계자들이 이 지방 소멸론을 입에 달고 있는 건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스스로 지방 소멸론 올가미를 쓰는 것일까요? 이 허균 선생은 이런 류 백성들을 우민이라고 했습니다. 이젠 우민의 멍해를 벗어버리고 호민의 기치를 들어야 농촌이 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지방 소멸 프레임에 걸려든 농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